Introducing M2.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새벽에 꿀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WWDC 키노트 막 봤어요. 이번 이벤트는 하드웨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OS에 볼거리가 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OS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후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새로 공개된 하드웨어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M2. 애플 실리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M1 이후에 드디어 M2 칩이 공개됐습니다. M1이 공개가 됐을 때는 당시 PC 시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이었던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까지 칩 하나에 통합한 시스템온 칩 아키텍처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공정 개선을 통한 전력 효율과 성능 향상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2는 개선된 5나노미터 기술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25% 많은 트랜지스터를 탑재를 하면서 칩 사이즈는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최대 지원 통합 메모리는 24기가예요. 벤치마크를 보면 M1 칩 대비해서 CPU는 최대 18% 정도의 성능 향상을, 그래픽은 35%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한 세대에 기대할 수 있는 개선폭 치고는 아키텍처에 엄청난 변화 없이도 상당히 큰 편이죠. 매년 그렇듯이 인텔과 성능 대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요.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능보다는 저전력 부분만 보면 됩니다. 알아보니까 비교군이 i7 1255U 초전력 프로세서인데요. 초전력 프로세서랑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같은 10코어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U 시리즈 프로세서와 비교를 했겠지만 실제 완제품으로는 무게와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P 시리즈나 외장 그래픽 탑재가 되지 않은 H 시리즈까지도 비교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성능 부분보다는 동일 성능에서의 전력 효율을 보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능 비교가 궁금하실 텐데 애플 실리콘과 인텔을 동일 선상에 두고 벤치마크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최적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애플 실리콘이 네이티브 앱에서 동작하는 수준은 이미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M1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애플 실리콘의 체감 가성비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이번에 M2 때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맥북 프로에 들어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M1에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액티브 쿨링 여부로 7에서 10% 성능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맥북 프로에만 액티브 쿨링이 들어가서 팬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보면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에서 먼저 보여준 대로 베젤 끝까지 위로 올린 노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더 가관은 터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가 리뉴얼되면서 정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터치바, 여기에 완전 떡하니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키를 입력하는 데 드는 시간과 수고를 덜어줍니다. 아니 그럴 거면 14인치, 16인치는 왜 뺀 거야? 이거는 거의 재고 처리라고 봐야죠. 커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M2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기본 동일 스펙으로 딱 1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M1 때랑 비슷하게 액티브 쿨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는 대략 10% 정도의 성능 차이, 여기에 10만원 더 쓰는 거 괜찮아요. 그 정도 성능 향상에 더 많이 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불편한 터치바를 계속 써야 되고 디스플레이 플랫폼도 이전 세대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성능이 아무리 필요해도 저는 이건 못 살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 터치바는 사실 적응하려고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하드웨어예요. 이건 아닙니다. 혹여나 맥북 프로 기다리셨던 분들 올해는 맥북 에어 가시죠. 일단 제가 제품 출시되는 대로 액티브 쿨링 차이가 어느 정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도 좀 알아보고 또 서멀패드 트윅했던 것처럼 다양한 시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과 비슷한 10% 정도의 수준이라면 올해는 맥북 에어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맥북 프로처럼 사이드가 반듯하고 전체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어요. 두께는 11.3mm에 무게는 1.24kg입니다. 컬러도 4가지,
미드나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타라이트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뭐 일단 미드나이트죠. 맥북 에어에 힘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맥세이브 충전 케이블까지도 컬러 매칭 확실히 해줍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제가 사용하던 맥북 프로 16인치처럼 노치 형태로 베젤까지 밀어올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용해보면 당연히 이게 더 좋아요. 가운데 노치는 어차피 메뉴바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게 불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당연히 터치바 아니고요. 물리 단축키 키보드가 적용이 돼서 적응하기도 쉽고요. I/O 구성은 왼쪽으로 맥세이프와 썬더볼트 2개, 그리고 오른쪽에 3.5mm 헤드폰 잭 구성입니다. 전통적으로 포트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맥세이프가 썬더볼트와 분리가 되면서 하나를 전원에 할당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동할 때는 허브를, 집에서는 독을 함께 사용하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한 가지, 가격이 부담되는 건 맞아요. 솔직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하나 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M1 8코어 CPU, 7코어 GPU, 나머지 동일 조건으로 하면 가격이 30만 원 더 저렴한 139만 원이거든요. M2로 바뀌면서 CPU 18%, GPU 35% 성능 향상에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변경점, 맥세이프 적용 이런 것들이랑 이 30만 원을 두고 저울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전히 M1 맥북 에어는 최고의 가성비 경량한 랩탑이라고 생각해요. M2 맥북 에어는 아이패드 에어처럼 뭔가 포지셔닝 자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저렴한 입문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비싸고 좋아지면서 오히려 M1 맥북 에어의 가성비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하기 전이지만 현재 애플 이벤트에서 본 것만으로는 M1에서는 안 되던 작업이 M2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를 오래된 모델, 새로 나온 모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성능과 가격 대비 저울질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저는 M2 맥북 에어 나오는 대로 구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체감 성능까지 비교해서 구체적인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Well, good news. Now you have undo send. So you can immediately recall a recent misfire